요즘 60대, 70대가 정년을 맞고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별 생각 없이 경비일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월 150만 원 받는다는 말에 바로 시작했다가 3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분들이 한 해에 수천 명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일을 시작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치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좋은 기회가 와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야간 근무로 당뇨가 악화되고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치고 초소에 혼자 앉아 있다 보니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경비일부터 찾는 습관을 잠깐 멈추고 새로운 가능성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만 생각하면 고생과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정년 후에 무조건 힘든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 나이 들면 아무 일이나 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요즘은 경비 말고도 60대, 70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일하는 명예교사, 홀로 계신 어르신을 돕는 돌봄생활지원사,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안내하는 행정보조,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가르쳐드리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까지 월급은 비슷하거나 조금 적어도 존중받고 고맙다는 말 들으며 일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노년의 일자리는 단순히 돈만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하루하루 일어날 이유를 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체력만이 아니라 자존감까지 무너뜨리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를 동시에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경비일부터 알아보실까요?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몰라서입니다.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선택권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계셔서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선택권은 분명히 있고 방법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는 25년간 노후 준비와 시니어 일자리를 연구해온 정인현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정년 후 일자리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고 또 반대로 작은 변화만으로 완전히 달라진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경비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습관처럼 선택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비일을 포함한 힘든 일자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요즘 60대, 70대는 실제로 어떤 새로운 일을 선택하고 계신지, 내게 맞는 일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정년 후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60대, 70대는 경비 말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년 후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만나는 지인 중에 69세 박성호님이 계십니다. 정년을 마치자마자 별 고민 없이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그래도 일자리 생겼다고 좋아했고 본인도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월 160만 원에 주 5일 근무라는 조건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라 밤을 꼬박 새우고 나면 다음날 온종일 정신이 멍했습니다. 겨울 새벽 영하의 날씨에 초소문을 열고 순찰을 돌 때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택배를 늦게 분류했다고 젊은 입주민이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짜증 섞인 전화가 오고 어떤 분은 반말로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2달쯤 지나서 만났을 때 박성호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말수도 확 줄어 있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니까 혈압약 먹는 시간도 자꾸 놓치고 집에 가도 잠이 안 와서 술을 자꾸 찾게 되고 아내한테도 짜증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싶어서 매일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공고판에서 우연히 시니어 돌봄생활 지원 일자리 공고를 보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정리정돈을 돕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병원 갈 때 동행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이 경비일보다 30만 원 정도 적었지만 야간 근무가 없고 주말도 쉴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고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전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분들이 있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들으니 돈보다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담당하시는 82세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리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박성호님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 챙겨드렸는지 확인하고 약 드실 시간 알려드리고 그렇게 2~3시간 함께 있다 오면 하루가 참 뿌듯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숨부터 나왔는데 요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건강이었습니다. 낮에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밤에 제대로 자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술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아내한테도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년의 일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정년 후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일자리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내게 맞는 일자리 고르는 기준을 놓치시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정년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에 경비일을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3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노년의 몸으로 밤을 새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입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이 겹쳐서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고령사회연구소 조사에서도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로도와 불면 호소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72세 김영호님은 경비일을 하면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3년 버티셨습니다.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낮에도 잠이 쏟아지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면서 삶의 의욕이 확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야간 근무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인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심심할 때 한번 새벽까지 깨어있는 것과 1년, 2년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노년의 피로는 서서히 쌓입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버티다 보면 회복이 훨씬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밤을 새우면 다음날 바로 회복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틀, 3일씩 힘이 드신가요? 경비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고압적인 말투, 반말, 얕보는 시선에 매일 노출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노인인권센터 보고서들을 보면 경비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욕설과 무시, 부당한 요구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70세 박만수님은 택배 분류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젊은 입주민에게 큰 소리를 들은 뒤 한동안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초소에 앉아 있어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사람 소리만 들려도 움찔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일자리는 나를 존중해주는지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월급 금액만 보지 말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 자리인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의 상처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여러분은 정년 이후에 어떤 말을 들으며 일하고 싶으신가요? 수고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빨리 하라는 재촉인가요? 경비실이라는 작은 공간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운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도 점점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한국노년심리연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8세 이정수님은 사람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경비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고 물었더니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말하는 법을 까먹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라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성적이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비일은 월급만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주말, 명절까지 합쳐서 시간당으로 나누어 보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고용 관련 자료들을 보면 경비 업무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고령 친화 일자리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71세 정태수님은 처음에 월급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주말과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돈을 받으려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일자리 후보가 생기면 반드시 시간당으로 임금을 나누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몸과 마음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월급만 보고 서둘러 결정하면 나중에 그만두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체력과 시간, 자신감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돈이 조금 적어도 덜 힘든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도 돈을 조금 더 받는 일을 택하시겠습니까? 노년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는 일이 나를 자꾸 작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 일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국내외 노년학 연구에서 노년기의 일 경험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70세 오명자님은 경비 일을 하면서 자신을 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생활 지원 일을 시작한 뒤에는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표정과 말투까지 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로 불리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 도움을 주는 어른, 안내자 같은 호칭이 더 어울린다면 그에 맞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번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경험을 오래 하게 되면 다른 좋은 기회가 와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이라고 불리며 일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경비 일을 포함한 힘든 일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야 비로소 다른 선택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반대로 요즘 60대, 70대가 실제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등하교를 돕고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고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고 손자, 손녀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 간 다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 인내심과 따뜻한 말투가 필요합니다. 체력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네 초등학교, 도서관, 주민센터의 명예교사나 도서관 보조 일자리가 있는지 먼저 문의해 보시고 시간대와 거리를 잘 따져서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빠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웃음이 나고 에너지가 나시나요? 70대 초반의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이 80대, 90대 홀로 계신 분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진찰 보러 가실 때 동행해 드리는 일입니다. 같은 세대이기에 나눌 수 있는 공감이 크고 말 한마디에 상대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하다 보면 같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함께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시니어 돌봄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평생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 경험을 살려 가스밸브, 전기, 소화기 등 집안 안전을 점검해주는 일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위험을 찾아내서 사고를 미리 막는 매우 값진 역할입니다. 조금은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구청,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주거 안전 관련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찾아보시고 교육과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손기술과 눈썰미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써보고 싶으신가요? 주민센터, 구청, 도서관, 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민원 안내, 번호표 안내, 간단한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같은 일을 맡길 어르신들을 찾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실내에서 규칙적인 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컴퓨터와 서류 읽기, 친절한 응대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 시니어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시니어 인력뱅크에 등록하면 공공기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공기관에서 단정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60대 초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그럭저럭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사진 보내기, 영상 보기, 문자 보내기 등을 천천히 알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긋함과 반복 설명을 즐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평생교육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찾으시고 도움이나 보조 강사 모집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다가 생각보다 잘 알려주네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을버스, 지하철역, 복지관 셔틀 등에서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길을 헤매는 분께 길을 알려주고 짐이 많은 분을 도와드리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체 체력은 필요합니다. 안전수칙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교통공사나 복지관, 시니어 인력 관련 기관에서 교통안내 도우미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타고 내리는 것을 도우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면 경비 일만 있는 줄 알았던 노년의 일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다양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많은 선택지 속에서 내게 맞는 일을 고르는 기준과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전처럼 습관대로 정년 후에는 일단 경비부터 알아보는 길과 나의 몸과 마음, 경험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길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노년의 일은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나를 작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선택하면 일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열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선물해 줍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이도 많으니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야간 근무와 고립, 낮은 대우로 이어지면 체력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비 일을 시작했다가 3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십니다. 밤을 새우니 당뇨가 악화되고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치고 혼자 초소에 앉아 있다 보니 말수가 줄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강점과 성격,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사람을 만나는 정도, 존중받는 정도를 함께 따져서 일을 고르면 비슷한 월급이라도 삶의 만족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명예교사, 어르신을 돕는 돌봄 지원사, 주민센터 행정보조,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디지털 교육 도우미, 이런 일들은 월급이 조금 적어도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4가지를 써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밤샘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지, 나는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싶은지,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꼭 필요한지. 이 4가지를 적어놓고 나면 내게 맞지 않는 일자리는 처음부터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몸 상태, 내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밤샘 근무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게 용기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다면 그런 일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일자리 전담 기관 또는 시니어 전용 구인 구직 사이트를 한 군데만이라도 찾아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노년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리 안내 책자를 받아보고 나서야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경비 말고도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분은 결국 도서관 보조 일을 선택하셨고 지금은 매일 아이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년 후에 경비 일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길을 당당하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고를 때 월급만 보지 마시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먼저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설레는 마음이 드는 일인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드는 일인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자리뿐 아니라 노년의 생활비 구조와 이를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이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일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년 이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으신지 댓글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